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 차기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발표가 단순히 이 편을 제작한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하나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2편 그리고 실사화 1편까지 무려 3부작을 한꺼번에 예고하며 컨텐츠 업계 일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캐디언을 무한 스트리밍하며 간절하게 속편 소식을 기다리던 팬들은 정말 양팔을 벌려 환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소식에 너무나 배아프고 속이 쓰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캐디언의 손을 놓아버린 소니. K-POP 데몬헌터스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이 영화가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만들어왔던 작품과 너무 다른 성격이기도 하고 작품의 배경이 한국인데다 한국 아이돌이 테마사가 되어 세계를 구한다니 이걸 누가 보겠나 싶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보면 주로 미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아예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의 세계를 작중 배경으로 설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 배경에 한국 아이돌을 주제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니 요즘 한류와 K-POP 아이돌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설마 이게 먹히겠나 싶었던 것인데요. 그래도 한류가 거센 아시아권에서는 좀 먹히겠지 싶어 일단 제작은 했는데 막상 이걸 시장에 공개하려고 하니 소니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넷플릭스에게 판권을. 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었는데요. 2022년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게 IP를 양도했다는 자료가 미국 저작권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류로만 만들어서 불안했던 소니와 달리 넷플릭스는 한류라서 믿고 샀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한창 K 컨텐츠로 떼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행운의 K 여신은 넷플릭스를 향해 방긋 웃어주었는데요. K-POP 데몬헌터스는 소니의 예상을 깨고 기존 애니메이션 팬층과 K-POP 팬층을 흡수하는 것도 모자라 평소 K-POP과 애니메이션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 미치게 만들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역사를 완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마냥 손해는 아닌데요. 저작권 자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디언으로 떼돈을 벌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독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넷플릭스에게 판권을 넘긴 걸 주도했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임원이 끝내 잘렸다는 후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 되는데 왜 한국만 되냐? 충격에 빠진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넷플릭스가 이번에 발표한 캐디언 3부작 계획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편의 흥행작이 나오면 속편 제작 소식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애니메이션과 실사화를 동시에 게다가 3편을 한꺼번에 기획하는 사례는 정말 보기 드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심지어 실사화 영화는 글로벌 캐스팅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으로 제작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투자를 쏟아부을 만큼 K-POP 데몬헌터스가 성공한 모습을 보며 이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했는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안 되냐?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아이돌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돌 애니메이션이 러브라이브인데요. 러브라이브도 상당히 성공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세계적으로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노래 중 하나는 유튜브 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러브라이브의 경우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캐디언은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는 거 보며 10여 년간 열심히 아이돌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현타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자극이 되었던 것인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 소니 뮤직과 자회사 애니플렉스에서 캐디언과 유사한 플랫폼의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에서는 실제 가수들이 투입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인 이유는 일본은 원래 애니메이션 속에서 캐릭터가 가수로 나오면 성우들이 그냥 노래까지 모두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러브라이브 역시 성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오랜 관례처럼 굳혀져 왔는데
이번에 K-pop 데몬터스를 보고 느낀 것이 많았는지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K-pop 데몬터스의 폭발적인 2차 창작 열풍은 이번에서도 이제 K 컨텐츠가 진짜 세계 중심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오타쿠 문화와 2차 창작이 활발한 나라지만 캐디언은 SNS,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전 세계 팬들이 OST 커버, 댄스 챌린지, 코스프레, AR 실사와 영상까지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으며 이 밈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도 폭넓습니다. 심지어 종교급 밈까지 만들어주고 있으니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캐디언의 등장은 애니 강국 일본에게 정말 커다란 자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컨텐츠 평론가는 이제 일본도 기존의 성공 공식에만 안주할 수 없다며 K 컨텐츠처럼 글로벌 트렌드와 융합, 다른 장르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내 몇몇 대형 제작사가 K-pop, K-드라마, 한국 웹툰 등 한국식 소재와 협업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K 컨텐츠를 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한국에게 좋을 게 있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우리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지 캐디언이 불러온 효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K-pop 데몬터스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K 컨텐츠입니다. 제작진이 대부분 한국인의 한국계 사람이지만 저작권과 판권 등은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건 없는 셈인데요. 다만 K-pop 데몬터스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간접적인 효과들이 엄청납니다. 일단 한국 국립박물관 굿즈 대란과 관광효과,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가 홍보되면서 한국도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캐디언 흥행으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생소했던 한국 문화까지 주목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의원과 목욕탕이 대표적입니다. 루미가 목소리를 고치기 위해 갔던 한의원의 모티브가 된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캐디언 방영 이후 월 방문객이 약 3배가량 증가하게 되었고 안에 준비된 유료 체험 서비스들은 예약이 순식간에 마감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목욕탕에는 최신 서비스를 신청하는 외국인 손님이 밀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를 민다는 건 정말 독특한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이 때미기는 한번 경험하게 되면 정말 중독적이지만 솔직히 처음 밀어본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보니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들에게 이거 해봐라 라고 권하기가 참 어려운 문화였는데요. 하지만 캐디언 흥행 이후 외국인들이 자체에서 그 통증을 즐기러 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 목욕탕에서 세신 거래가 약 84% 증가하게 되었고 프라이빗한 1인 세신샵 또한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의 온천처럼 한국 목욕탕에 있는 세신 서비스가 하나의 문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듯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이득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제작했다면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컨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한국에서는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해외 투자로 성공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제작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쏟아질 메이드 인 땡땡 한국 컨텐츠들이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재미씨였습니다. 안녕.